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의 남영현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고려할 것들과 이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GRM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아젠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위치와 중요성,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전 검토 요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실제 구성을 위한 GRM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성할 건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원빌드를 할지, 지역별로 서비스를 할지, 그리고 공급 유통, 마케팅 채널, 그리고 언어, 그다음에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지, 배포, 그다음에 백엔드와 플랫폼 지리적인 위치, 사용자 응답 시간, 여러 가지 검토 요소들과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근간이 돼야 될 부분은 옆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인프라가 가장 하부에 기반이 되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자유롭게 검토를 하고 다양한 그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그림은 NCP 글로벌 리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타사 그 클라우드를 보면 더 많은 리전과 더 많은 엣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다양한 접속 지점과 라우터 등을 거치면서 통신을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구성입니다. 이 네트워크라 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이 레이턴시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코어를 어디다 둘지, 사용자가 어디 있지, 엣지 어디다 둘지가 굉장히 많은 그 고려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웹 서비스를 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미국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할 때 예를 들어 150K의 이제 웹 페이지를 서비스한다고 했을 때 120ms 레이턴시면은 약 24초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퍼블릭방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네트워크 환경이 다 다르고 글로벌 모바일, 특히 모바일은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서비스를 기준으로 만들면 해외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성을 어떻게 할지,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근데 품질 실정을 어떤 방법을 할지, 그리고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인프라 구성을 할 때 크게 거론되는 키워드는 이제 코어 인프라에 대한 부분, 딜리버리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DB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다음에 프락시, HTTPS, HTTP 2.0, 전용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구성할 때 많이들 검토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컨텐츠는 이제 어떠한 사이즈로 구성을 할지,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압축률과 어떤 확장자, 그리고 사용자들에는 크게 그 뭐 영향은 없지만 이제 이 거리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극복하기 위한 뭐 방법들,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코딩에 대한 부분을 컨텐츠 구성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설정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들이 실제 기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만족스러운 응답 속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품질 설정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마일스톤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들 마일과 라스트 마일, 그리고 웹페이지 성능 측정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컨텐츠별 로딩 속도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구성은 스타틱과 다이나믹으로 크게는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TTL, 그 다음에 글로벌 도메인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GRM을 통해서 서비스 구성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는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모두 한국에 위치하고 컨텐츠 위주의 그 데이터는 CDN을 통해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론트엔드를 전진 배치하고 글로벌 백본을 사용하는 케이스로 이제 이거는 이때는 프락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모두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프론트엔드는 이제 각 거점별로 전진 배치하게 되고요. DB는 이제 코어 한국으로 두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물론 HCP의 전용선을 활용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한국에 있고 저희 글로벌 백본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유저 트래픽을 저희 전용선 백본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킴으로써 일반 퍼블릭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이슈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인프라 구성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서비스 레벨을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통 웹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한 20여 년간의 HTTP 1.0을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1.0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그 문제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한 것이 이제 HTTP 2.0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1.0과 2.0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은 컨텐츠들이 각각 순서대로 쭉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2.0은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을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제 기술적으로 그 2.0에 내포되어 있는 기술은 밑에 보시면 HTTP 헤더를 압축해서 전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푸시 기술입니다. 중요한 컨텐츠들, 뭐 데이터 용량이 큰 그 컨텐츠들은 서버 레벨에서 사용자한테 미리 푸시해서 전송을 사용자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푸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HTTP 1.1점대에서의 이제 HOL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2.0에서는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HTTP 연결 하나로 여러 요청을 동시에 다중화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은 HTTP 1.1과는 좀 다르게 TLS, 그러니까 HTTPS에서만 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HTTP보다는 HTTPS로 보다 보안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리빙이 허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서비스에서 중요한 아니면 우선순위를 컨텐츠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만 이제 갤러리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HTTP 2.0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1.1과 2.0의 로딩 속도를 비교를 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URL 들어가 보시면 가능히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림에 보면 HTTPS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2.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딩 속도를 보면은 거의 10배 정도가 납니다.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컨텐츠들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극단적인 비교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2배 정도 속도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에 대한 그 서비스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사용자 지원 브라우저도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오페라, 사파리 9 이상에 대한 브라우저는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2.0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글로벌 서비스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구성인데요. 컨텐츠는 사실은 웹 서비스를 얘기할 때는 거의 60%가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HTTP 아카이브의 통계에 따른 네, 60%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서비스에서의 이 트래픽 비용, 트래픽 전송량, 뭐 글로벌 네트워크를 탈 때 어떠한 그 대역폭에 대한 그 제약한 부분을 이제 컨텐츠 이미지 최적화로서
이제 극복을 해내셔야 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미지 최적화, 동영상 최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예전부터 이 트래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미지의 타입은 JPEG인데 구글은 JPEG보다 더 압축률이 좋고 사용자들의 체감하지 못하는 이제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웹피라는 확장자의 이미지 타입을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그렇게 컨텐츠들이 많은 거는 전부 다 웹피 형태로 바꿔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30억 개, 이거 한 1년 전 데이터이긴 한데요. 430억 개 요청 중에 이제 무손실 압축으로 26%를 이제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웹피 확장자는 뭐 넷플릭스, 아마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제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그 사업자에서도 웹피 확장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브라우저도 거의 모든 브라우저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JPEG 대비 한 25%에서 30%의 사이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손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컨텐츠 구성을 할 때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국가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나 컨텐츠들이 많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로딩 속도,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여주는 형식으로 엔진이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전체 컨텐츠가 다운로드 받고 페이지 보여주기에는 응답 속도가 느리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너무 느림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미지 지원 로드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모바일 화면에 보이는 컨텐츠를 먼저 보이고 그 하위의 컨텐츠는 이제 스크롤할 때 온디맨드로 계속 로딩하는 방식으로 취하게 된다면 일단 데이터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모든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를 다 로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로딩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를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통신이 줄어들어서 배터리 소모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가 아닌 사용자 온디맨드 한 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만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이제 많은 데이터가 아닌 필요한 데이터만 받게 돼서 다운로드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글로벌 네트워크는 NCP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리전을 총 6개의 주요 거점을 가지고 있고 4개의 네트워크 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독일,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미국 서부는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어 실제로 서버를 생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팝이 되고요. 홍콩, 태국, 베트남, 대만과 미국 동부는 네트워크 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를 생성을 하거나 시장에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수개월 안에 서버 팝을 만들 수 있는 거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해저 케이블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진 뭐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이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는 서버 팝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팝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꾸준히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1분 전 데이터를 저희 NCP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항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컨텐츠들을 저희가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VOD 트랜스코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VOD 원본, 그게 뭐 DVD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영화가 됐든 간에 일단 원본 컨텐츠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포맷으로 뭐 FHD,
뭐 70p, 1080p, 뭐 480p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맷으로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AD 트랜스코더의 특징은 이제 빠르고 쉬운 작업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콘솔에서 영상 작업을 간단하게 잡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코덱을 지원합니다. H.264, ACC, MP3, MP4 이렇게 형식 여러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 기반의 클라우드 비디오 트랜스코딩을 제공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인코딩, 디코딩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가 됩니다. 그런 고성능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제 빌려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끔 구현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리셋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리셋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웹 콘솔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컨텐츠는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10장의 썸네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썸네일을 통해서 소개 페이지라던가 그런 이제 첫 페이지 썸네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썸네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오픈 API를 통해서 API 콜로 굳이 콘솔에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API 콜로도 잡 생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게 VOD 트랜스코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옵티마이저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 페이지의 60%가 이미지이고요. 그 이미지를 원본 사이즈 그대로 서비스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썸네일이라던가 이미지의 압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게 웹 기반의 콘솔 환경에서 이제 썸네일이라던가 이제 이미지 압축된 그 파일을 더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옵티마이저는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긁어간다고 표현하죠. 이미지들을 의도치 않게 여러 곳에서 이제 콜을 해갈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정의된 타입 이외에는 저희 이미지 옵티마이저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변환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 옵티마이저는 네이버에서 수년간 포토인프라라는 플랫폼을 이제 네이버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플랫폼을 그대로 클라우드화해서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들어져 있는 고품질 안정적 이미지 서비스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환 규칙은 리사이징, 크롭 모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썸네일 아니면 썸네일과 썸네일 타입과 사이즈와 그다음에 워터마크까지 저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세 변화는 이력을 담기고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내가 스케줄하고 프리셋 만들어 놓은 설정이 제대로 적용됐는가를 썸네일 변환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가 라이브 스테이션인데요. 뭐 2019년 6월에 했던 BTS 웸블리 공연 때 해당 플랫폼이 이용이 됐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인코딩을 채택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낮은 레이텐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플랫폼이 분산화되어 있어서 고객님이 요청하신 어떠한 트래픽이라도 다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분산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즉각 복원이라든가 끊김 없도록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생성과 화질 생성만으로도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클릭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도 썸네일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방송 도중에 방금 전에 방송을 못 봤다라고 했을 때 다시 보기 타임머신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의 인풋은 RTMP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웃풋으로는 HTTPS와 HLS, 그리고 코덱으로는 H.264, ACC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 특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서비스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비스를 할 때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뭐 코어 네트워크라고 표현도 하고요. 퍼스트 마일, 즉 코어 네트워크는 서버와 이제 미들 마일 구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IDC라고 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들 마일은 어디냐?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ISP, 그다음에 국제간 케이블, 뭐 전용선, 아니면 인터넷 퍼블릭망 그 중간에 ISP가 이제 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망을 이제 미들 마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라스트 마일은 어디냐? 사용자 단말과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모뎀, 뭐 와이파이, 아니면 뭐 LTE 그 구간을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구간 중에 서비스를 할 때 가장 튜닝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인데요. 미들 마일과 라스트 마일인데요. 미들 마일은 실제로 직접 서비스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커버리지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CSP 사업자를 통해서 미들 마일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아키텍처를 가져갈 때 일반 인터넷 구간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이면 글로벌 전용 왼선을 사용을 통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게 미들마일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CDN을 활용하는 게 미들마일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용자 단말과 사용자가 첫 번째 접속하는 웹서버든 뭐 어떤 인프라든 그 구간을 가장 짧게 가져가는 아키텍처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DN 같은 경우는 뭐 HTTPS는 인증서를 각 CDN 엣지 쪽에 그 설치를 해서 뭐 SSL 오프로드를 통해서 이제 가장 짧게 CDN은 사실은 엣지는 사용자가 가장 가깝게 다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성을 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자와 이제 서비스 간의 가장 짧은 레이턴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컨텐츠를 사이즈를 최소화하는 게 서비스 퍼포먼스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용자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고 어떠한 또 변화에 대한 인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의 퍼포먼스로 혹시 페이지 내 병목은 없는지를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한 세 가지 대표적인 툴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핑덤이라는 사이트는 URL 적고 해야 할 엣지의 위치를 정하면 그 해당 페이지에 대한 레이턴시라든가 페이지를 구성해 줍니다. 구글도 비슷한 그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드 임팩트라는 거는 컴포넌트까지 분석을 해주는 그러한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툴들은 엣지에 대한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번 측정할 때마다 좀 매번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P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웹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WMS라고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웹페이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고요. URL만 등록하면 웹페이지 응답 속도 및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컨텐츠 밸리데이션까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가 글로벌리 포진되어 있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독일에서 측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로그인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서비스 정상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들어가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해서 메일을 읽고 뭐 그러한 일련의 사용자 유저의 이제 시나리오를 정의를 해 놓으시고 그 시나리오를 모니터링을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얼럿을 보내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 IE, 크롬, 파이어폭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얼 유저 어널리틱스라는 서비스도 사용자 품질 특정하기 위해서 플러스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특정한 스크립트를 이제 서비스 내에 삽입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스크립트가 포함된 페이지별로의 로드 타임, 그다음에 페이지 뷰, 그다음에 컨텐츠의 로딩 속도가 이제 실시간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요거는 사용자 PC에서의 겪는 리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일반적인 측정 툴에서의 한 측정한 데이터 값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소스에 RUA 제공 스크립트를 페이지별로 다 포함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관리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국가, OS, 브라우저, 페이지별 속도 각각의 컨텐츠별로의 통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특정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병목 현상, 이슈 현상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툴도 이제 특정을 이제 할 수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도메인을 구성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용도별, 기능별로 도메인을 구분하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웹페이지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웹 서비스는 예전부터 뭐 해오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HTML은 정적과 동적 컨텐츠를 주로 컨텐츠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정적 컨텐츠로 구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도메인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컨텐츠는 이제 사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튜닝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주기 위해서 도메인을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이제 컨텐츠를 구분하고 도메인을 나눌 것을 정의가 되었으면 다음에는 이제 GRM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GRM은 GSLB 기반의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GRM은 일단 첫 번째로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전 아니면 두 개의 존, 두 개의 각각 사이트를 균등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고요. L7 헬스체크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KR이든 JP든 페일이 나게 되면은 해당 그 리전, 존, 사이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웨이티드는 말 그대로 운영되는 인프라 규모나 아니면 성능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R,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KR은 웨이트 70을 주고 JP를 웨이트 30을 줬을 때는 총 10개의 리스케이스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7개는 KR로 3개는 JP로 이렇게 웨이트를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CDN을 많이 운영하는 게임사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뭐 ACDN, BCDN, CCDN, DCDN이 있을 경우 ABCD를 뭐 50, 뭐 30, 20, 10 이렇게 뭐 주둔 이렇게 이런 식으로 CDN의 그 캐패시티만큼 비율을 조정을 해서 게임 배포 아니면 게임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지역 기반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GR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ISP 국가별로 사용자를 분개하고 싶을 때 아니면 특정한 어떤 IP 대역이라든가 어떤 분기 규칙을 사전에 정의를 해서 뭐 대륙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룹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GRM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뭐 이런 분기 규칙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는 디폴트 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다음에 아시아, 뭐 미국, 뭐 유럽,
뭐 이렇게 아프리카, 남미 이런 식으로 이제 맵을 디폴트 맵을 규정해 놓고 그 맵의 위치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페일오버인데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로 운영을 할 때 액티브가 문제가 됐을 때는 백업이나 DR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나 존이나 그런 거가 가동 중인지가 체크 가능하고요. 다만 헬스 체크는 이제 공인 IP, 그러니까 IP 기반으로 헬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나중에 구성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구성하면 되지에 대한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요. 사용자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한국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접속하는 인프라를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구성하는 게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는 유럽, 그다음에 미국, 독일, 싱가폴, 일본 이렇게 프락시 형태로 전진 배치시키고요. 코어는 한국에 위치하는 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첫 번째로 GRM을 통해서 내 위치를 통한 접속 위치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와 동시에 정적인 컨텐츠, 스태틱한 컨텐츠는 글로벌 CDN 엣지를 통해서 딜리버리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푸시나 포스트 같은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락시가 그걸 받아서 미들마일인 전용선, NCP 전용선을 통해서 미들마일의 품질을 확보하고 실제로 KR에 있는 코어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로직을 수행한 결과를 다시 리턴 받는 형식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커스텀 온프라미스의 인프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IPsec VPN이라든가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서 고객의 온프라미스 인프라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한 사이트 전체적인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풀 맵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정적인 컨텐츠는 그 CDN으로 통신을 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인프라를 프락시 형태로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코어 인프라와 이제 프락시가는 전용선을 통해서 미들마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의 큰 그 기본적인 그 구성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 하는데 어느 정도 최적화된 인프라 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DNS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TTL이라는 부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서비스는 TTL을 되게 짧게 가져가는데요. 글로벌 서비스 할 때 주의할 점은 TTL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가 내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DNS를 질의하는 시간도 상당한 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DNS를 조회한 그 정보를 최대한 오랫동안 그 사용자는 들고 있게끔 하는 게 글로벌 서비스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검토한 요소들, 그다음에 DNS 구성 방법, 그리고 실제로 구성을 할 때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글로벌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서비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서비스를 실제로 하시면서 많이 부딪히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네이버를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런 글로벌 서비스 하기 위한 어떤 검토사항이라든가 뭐 사전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